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에서는 다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왜 내 배는 계속 이렇게 불편할까 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가스가 막 차고 더부룩하고 남들은 잘 모르는 이 답답함. 오늘 그 정체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병원 가도 뚜렷한 원인을 못 찾아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은요. 그 답이 어쩌면 좀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나 통증 이런 거랑은 또 다른 이 끈질긴 불편함의 숨겨진 원인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FABD라는 건데요. 기능성 복부 팽만 혹은 복부 팽창 증후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언뜻 들으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랑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달라요. 이건 복통보다는 그 팽만감, 트림 아니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가스 차는 거 이런 증상이 훨씬 두드러지고요. 꼭 배변 습관 변화랑 같이 오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최근에 그 소화기 질환 진단 기준이죠. 국제적인 거, 롬4 기준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스 찼네 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단순히 가스가 많이 생겨서라기보다는요. 생성된 가스를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기전 중 하나로 그 복부 횡격막 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Abdominophrenic dyssynergy라고 하죠. 복부랑 횡격막이 조화롭지 못하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보통 배가 불편하면 복근은 좀 편안하게 이완되고 횡격막은 살짝 위로 올라가서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 APAD 환자분들은 반대로 돼요. 복근은 오히려 긴장하고 횡격막은 아래로 꾹 누르는 거죠. 장을 압박하는 식으로. 그럼 오히려 압력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풍선 가운데를 꽉 쥐는 거랑 비슷해요. 공기가 위아래로 더 밀려나면서 팽팽해지잖아요. 이러니까 조금만 가스가 차도 훨씬 더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밥 먹거나 스트레스만 받아도 이런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가스를 이렇게 다루는 방식 자체가 좀 꼬여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횡격막 움직임 문제 말고도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던데요. 그 감박과민성 문제랑 자율신경계 문제, 이건 뭔가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은 양의 가스가 차거나 장이 조금 움직여도요. 이 FABD 환자분들은 그걸 훨씬 더 강하고 불쾌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느낀다. 그렇죠. 우리 소화기관하고 뇌가 계속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이 중요한 통신망을 장뇌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이나 미주신경 같은 신경회로들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신경계 자체가요? 네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약한 자극 있잖아요. 그런 자극조차도 불편감이나 심하면 통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계 시스템에 좀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야, 신경계의 오작동이라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렇게 좀 복합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내장 기능 도수라는 접근법도 언급되던데요. Visceral Manipulation. 이건 어떤 원리죠? 네. 내장 기능 도수요. 이건 뭐냐면 장기 자체를 직접 주무르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그 장기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구조물들 있잖아요. 장관막이라든지 복막, 근막 같은 이런 결합 조직들의 미세한 균장이나 움직임 제한 같은 걸 손으로 부드럽게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장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변 조직을요? 네. 장기를 위한 물리치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의 장관막이 예전의 염증이나 수술 때문에 미세하게 좀 유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횡격막 주변 근막이 항상 긴장 상태라면요. 그러면 복강 내 압력 조절도 좀 어려워지고 그 주변 신경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접근법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긴장을 좀 풀어줘서 결과적으로 신경계 반응을 좀 정상화시키고 증상 개선을 돕는 걸 목표로 하는 거죠. 우리 몸의 구조랑 기능, 그리고 신경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장 기능 도수라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 근데 자료를 보면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전체적인 관리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뉘앙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당연히 하나의 방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기는 어렵고요. 몸 전체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 또 아까 얘기한 신경계의 과민성, 그리고 뭐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도 나는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 차서 힘들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 하시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개념들, AFBD라던가 복부 횡격막 부조화, 또 감각 과민성 같은 요인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위장이 약해서 그래, 혹은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넘겨짚기보다는요. 우리 몸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 신경 반응, 또 감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내가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나 뭐 숨 쉬는 방식, 스트레스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이 긴장하는 그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내 복부의 감각이나 압력 조절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요. 일반적인 표준 검사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아주 미세한 어떤 물리적인 긴장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흐름의 방해 같은 것들이 어쩌면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의 숨겨진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스스로를 관찰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